불닭볶음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경영기획팀 최우대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불닭볶음면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의 제목을 까르보 불닭소녀야 고마워라고 써봤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귀여운 소녀가 바로 까르보 불닭소녀인데 이 소녀가 누구인지, 왜 고마운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생일 선물로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받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조회수가 무려 6,200만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이 이 친구한테 고마워서 1년치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마케팅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까르보 불닭이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더 이상 까르보 불닭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해외에서의 인기를 힘입어서 삼양식품이 지난 5월 17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농심을 제치고 30년 만에 업계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였습니다. 이는 CJ 제일제당에 이어서 식품업계 2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어떻게 30년 만에 농심을 제쳤냐,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미디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는 바로 이 해외에서의 인기가 실적으로 반영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중국, 미국 등 수출이 확대되면서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이 3,800억 원, 영업이익은 800억 원, 당기순이익은 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3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0%, 당기순이익은 190% 성장한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농심이랑 비교했을 때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의 수출 비중이 무려 75%입니다. 삼양식품은 이제 더 이상 국내 기업이 아니고 완벽한 글로벌 식품주입니다. 농심과 비교했을 때 해외 매출의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이고 농심은 7%입니다. 같은 라면을 판매하는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3배나 차이가 납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18%로 농심과 비교했을 때 2%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밑에 매출 규모를 보시면 농심이 약 7천억 원, 삼양식품은 3,500억 원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 매출 규모를 제외하고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를 봤을 때 농심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이 역전된 것입니다. 네, 이 수치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수치가 바로 영업이익률 20%라는 수치입니다. 이는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 5%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매출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그것에 대응되는 직접 비용인 매출 원가도 같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 표를 보시면 삼양식품의 매출 원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마진의 해외 매출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이 1,000원, 1,500원 이 정도 가격인데 미국에서는 3달러, 4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반비랑 수출 비용을 감안하고 나서라도 더 높은 마진으로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율은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은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공장에서 가동률이 향상됨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도 감소하였고 또 고환율 효과도 있었고 소맥이나 팜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향되는 이런 복합적인 부수적인 요인에 따라서 삼양식품이 영업이익률 20%라는 놀라운 수치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89년 무지파덕의 서름을 이겨낸 화려한 반전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90년대생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89년에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만든다는 익명의 투서로 삼양식품이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약 8년 만에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시장 점유율은 이미 15%까지 떨어지고 소비자의 신뢰는 추락되었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면은 이거는 거래기업 농심의 소액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농심은 이때 식물성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우지 파동의 타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농심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신랄만에 대한 농심 제품을 아예 안 드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런 화려한 반전 드라마 삼양식품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닭 챌린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SNS에서 유행하고 끊임없이 모방 매출이 상승돼서 바이럴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맛이 매우 맵기 때문에 소수의 매니아층들만 좋아했는데 2014년도에 유튜브 영국 남자를 통해서 불닭볶음면 영상이 게시가 되었는데 조회수가 1000만이 넘어가고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 소비자들이 나도 한번 먹어볼까?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렇게 확산되고 재생산되면서 또 그 소비자들이 영상 올리면서 바이럴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BTS 지민처럼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먹는 걸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는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2019년도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대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불닭 빨리 먹기 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젊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 BTS 콘서트 스폰서나 KFC 협업 등 인플루언서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하면서 홍보를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이유는 바로 현지화 제품을 확장했다는 건데요. 이 단순 매운맛은 이 불닭 챌린지는 일회성의 유행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양식품은 현지화 제품을 확장함으로써 빠르게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까르보나라, 중국에서는 마라 등 소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까르보 불닭을 출시하면서 해외 매출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표를 보시면은 올해 1분기 매출 비중이 오리지널이 33%, 까르보 불닭이 33%, 또 기타 제품이 33%로 매운맛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형성하고 제품을 다각화함을 통해서 브랜드를 형성해서 해외 수요를 적극적으로 맞췄습니다. 또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 적극적으로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유통 구조를 수직화했고 또 수출을 전담하는 공장을 구축해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해외 수요에 대응했습니다. 또 사양사업이라고 불리는 간장이라던가 유제품 사업은 철수하고 이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집중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성공 요인입니다. 네, 이렇게 삼양식품은 라면을 넘어서 글로벌 푸드 회사로 도약하였습니다. 재생산되는 민 마케팅과 바이럴 효과를 통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현지화 제품을 개발해서 브랜드를 형성하였습니다. 또 전략적인 의사결정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삼양식품의 성공 이유를 착안하여서 우리 메스에서도 글로벌 회사로 도약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